알뜰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증시는 왜 오를까? 지정학적 리스크 다 끝난 거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2.51% 상승, S&P 500은 2.24% 상승, 나스닥은 1.64% 상승, 원달러는 1197.83원으로 마이너스 0.68% 하락, 빅스 지수는 27.59로 마이너스 9%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2.87%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03%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과 동일하고 30년물 국채금리는 0.49%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애쉬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상회되는 실적과 UBS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16.2% 상승을 했고요. 블록은 기대치 상회되는 실적 발표 및 이번 분기 및 2022년도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26.1% 상승을 했습니다. 카바나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 업체로서 카 액션 서비스의 미국 차량 경매 사업을 22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여서 카바나는 21%, 카는 38.3% 상승을 했습니다. 파페치는 21년 조정 기준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를 하면서 39.3%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풋로커가 있는데 22년도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키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9.8% 하락을 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공급망 이슈로 1분기 주문 잔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7.8% 하락을 했습니다. 비욘드미트는 예상치 하회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미국 소매 성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예상보다 약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며 마이너스 9.2%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크렘린 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위해서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후에 시장이 안정을 찾고 상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수도가 끔찍한 러시아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브 외무장관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금요일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발표한 유사한 제재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스크바 세계 경제 고립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최대 은행과 국가부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은 2022년도 2월 26일 토요일날 결렬이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토요일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경제지표는 연준의 긴축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1월 근월물 PCE는 전년도 대비해서 5.2%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 5.1%보다 상회를 했고 이는 1983년 4월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1월 내구될 수준은 775억 달러로 전월 대비 43억 달러 상승을 했는데 이는 1.6% 상승이며 예상치 0.8% 증가보다 상회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는 62.8로 전달 67.2보다 하락을 했으며 예상치 61.7보다는 상회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의 고조는 연준이 단기적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6월 부근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PNC 수석 이코노미스트 거프 포셔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이번 50pp 인상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자들은 중앙은행이 거의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6월이나 7월까지 국채와 모기지 증권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스템적 위험을 생성하는 여부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빼는 것입니다. 페드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얻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믿지만 불편할 정도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장 주식이 이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고용보고서가 중요하지만
연준의 길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월 일자리가 46만 7천 명으로 추가가 되었고 2월 초 발표된 수정사항에 따르면 최근 고용 증가 속도는 약 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2월에 4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파동 속에서도 2월 구인 공고가 지속되고 있고 2월에도 더 많은 일자리가 증가될 것입니다. 봄방학 시즌 및 여가 및 접대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얻고 제조나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워렌 버핏의 편지가 기사화가 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버핏은 애플을 대기업 가치를 주도하는 4개의 거인 중 하나로 봤습니다. 2016년부터 애플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2018년 중반까지 260억에 달하는 지분으로 아이폰 제조업체의 지분 5%를 축적했습니다. 오늘날 애플의 투자 가치는 1,600억 달러 이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합니다. 또한 버핏은 철도 사업 BNSF와 에너지 부분 BHE를 21년에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한 대기업의 두 거대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자이언트인 BNSF는 계속해서 미국 상업의 1위 동맥이 되어 버크셔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BHE는 미국의 전역에서 풍력, 태양열 및 송전 분야의 전력 강국이자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버크셔의 영업이익은 대유행으로 인한 철도, 유틸리티 및 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반등 덕분에 4분기에 45% 급증을 했습니다. 버핏이 이 3개의 기업을 언급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LPL 파이낸셜 라이언 데트릭 전략가는 과거 주요 지정학적 사건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문제였다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가 탄탄한 기반 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고타르 펀드 매니지먼트의 데니얼 에거 최고 투자 책임자는 극도의 변동성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당장은 키예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유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카고 상품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보고 25bp 인상 가능성은 78.9%, 50bp 인상 가능성은 21.1%로 나타냈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22달러 떨어진 배럴당 91.5달러, 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우크라이나 측에서 협상에 동의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대화에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방 제재와 교전은 지속되고 있어서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코메르크방크의 카스텐 프리치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는 러시아가 에너지 선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의 핵 합의 복원 논의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의 수출 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란은 원유 시장에 하루 150만에서 200만 배럴의 원유를 빠르게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일정입니다. 28일 월요일에는 2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3월 1일 화요일에는 2월 마켓 제조업 PMI와 2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 연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있습니다. 2일 수요일은 2월 ADP 고용보고서와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여는 총재의 연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의 연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단기 증언,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3일 목요일은요,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기 반원 증언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2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제재가 강력하게 가해지게 되면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삼성, LG전자, 현대차 등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조업 지수 및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어떤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고 발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뜰맨의 시향 따라잡기에서 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이 올라간다고 추격하기보다는 워렌 버핏이 우수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 3개의 전망과 그리고 좋은 기업들,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었을 때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을 유념하여서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격적인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관망과 업황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전략을 구축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